안녕하세요. 오테르드 김웅식 기자입니다. 부산에 왔습니다. 르노 그랑 꼴레오스 시승을 하러 왔는데요. 르노 그랑 꼴레오스, 그냥 이제 꼴레오스라고 얘기를 할게요. 꼴레오스가 르노 코리아 입장에서는 단순한 신차 이상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국내 내수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한데 뭔가 좀 반전을,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산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가 됐고요. 꼴레오스의 외관 특성이라든가 또 실내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동안 많이 소개가 됐으니까는요, 오늘은 주행의 어떤 질감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뭐 MVH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그랑 꼴레오스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이 245마력입니다. 연비가, 사실 오늘 연비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계속 켜고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차 중일 때도 어쩔 수 없이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연비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19인치 타이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7km/L 이렇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연비가 상당히 좋죠. 국내의 어떤 동급 SUV 중에서는, 하이브리드 버전 중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연비를 갖고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정숙성입니다. MVH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차체 하부도 그렇고, 사실 엔진룸을 아까 열어보니까 안에 흡차음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적용을 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지금 뭐 저속이긴 하지만 상당히 조용한 그런 승차감을, 실내 환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엔진은 열었을 때 보면은 엔진의 어떤 바이브레이션이라든가 뭐 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시동에 걸려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정숙한 그런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굉장히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역시 르노 코리아가 자랑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정숙한, 조용한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간 와인딩 코스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드 핸들링 성능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스티어링 감이 이게 렉 타입인데 그렇게 뭐 정교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뭐 짧은 거리 시승을 하면서 코너 공략을 해보는데, 이게 뭐 조향력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살짝은 좀 약간 감성이 좀 무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뭐 예리한 조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그런 성능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승차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숙성 이런 거에 보태서 뭐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라든가 뭐 CC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난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전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르노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모터라는 게 처음에 좀 약간 생소하고 낯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구동 모터하고 발전용 모터가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그런 직병렬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토요타하고 많이 협력을 해서 개발한 새로운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연료 효율성을 많이 높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게 주행을 하면서 이질감 같은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화 하면 특유의 고음이라든가 또 모터가 회전할 때, 또 모터에서 엔진으로 전환이 될 때, 그럴 때 약간씩은 뭔가 이질감, 뭐 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런 게 없이 굉장히 매끄러운 연결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아주 독특하게 이제 회생 제동 강도를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처럼 회생 제동 강도를 아주 높음, 또 낮음, 또 중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전기차처럼 강하게 뭐 이렇게 드라이버가 걸리는 건 아닙니다. 서스펜션이 좋아서 그런지 롤 제어도 잘 되고요. 밸런스 같은 것도 비교적 잘 맞춰주고 있는 편입니다. 과속 방지턱 넘을 때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3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낯설죠. 3단 자동 변속기라는 게. CVT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또 다단 변속기 시대라 뭐 7단, 8단 다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3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3단이냐 라고 했더니, 이게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해요. 이게 기어비 같은 것들은 중간중간 표시나지 않게 촘촘하게 설정이 돼 있는데, 뭔가 그런 레인지 같은 것들을 넓게 두면서 그럼 연료를 낭비하지 않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라고 하는데요. 3단 자동 변속기라는 게 낯설기 때문에 그런 거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갖고 시승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뭐 스포츠도 있고 에코도 있고 컴포트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AI 모드도 있습니다. 스노우 모드가 있고, AI 모드가 뭔가 봤더니 운전자의 패턴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뭐 페달 압력이라든가 스티어링 힐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 제어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변속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엔진하고 모터로 전환될 때 또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럴 때 그런 어떤 이질감 같은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칭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결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변속기도 그렇고 엔진이나 모터나 이런 연결감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하이브리드카지만 배터리도 상당히 좀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 1.6kWh 이 정도 되는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배터리의 성능이 좋다 보니까 도심 주행의 한 70%, 75%는 전기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행 중일 때 뿐만이 아니고 배터리의 용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터가 회전을 해서 또 배터리 충전을 해주거든요. 아마 이제 계속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면서 도심에서는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많이 연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회생 강도 조절하는 것도 이게 변속기 레버가 아니라 이런 애들이나 이런 걸로 좀 했으면 더 도심 주행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확실히 가속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으로 가속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뭔가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풀악셀을 해도 뭔가 이렇게 팍 튀어나가는 듯한 그런 기분은 안 드네요. 후미 추종력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급하게 회전을 했는데도 잘 따라오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한 번 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걸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순간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회전력 같은 것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스티어링 힐의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이 살짝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르노가 만든 차 중에서는 이런 어떤 첨단 사양도 굉장히 풍부하게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이테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던 그 XM3 이테카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뭔가 달라진 느낌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파워트레인 뿐만이 아니고 주행을 할 때 어떤 질감 같은 것에서도 많이 개선이 됐구나 라는 게 딱 와닿거든요. 아까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르노 본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기대를 안 하는 신차가 어디 있겠냐마는 어쨌든 아주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르노가 지금까지 만든 어떤 차보다도 주행 질감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특히 정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다른 차원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거제도에서 오테월드 김흥식 기자였습니다.